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 니코의 절과 신사를 탐방하려고 합니다. 모든 곳이 정말 매력적이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신교는 일본 일광의 토시오구 바로 앞에 위치한 다이아강 위의 아름다운 다리입니다. 그 화려한 붉은색으로 수많은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신교이지만 현재의 모습은 1636년에 토쿠가와 이에미치의 지시로 재건된 것이라고 합니다. 신교라는 이름은 옛날 신들이 이 다리를 건넌 전설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다리는 일반인들이 건너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특별한 의식 때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신교는 현재까지도 수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며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손꼽힙니다. 특히 가을의 단풍 시즌에는 붉은 다리와 화려한 단풍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그 아름다움에 많은 사람들이 감탄합니다. 현재 우리가 방문하고 있는 곳은 대유인입니다. 대유인은 일광산 리노우지 내에 자리하고 있으며 일본 일광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토쇼구와 가까워 많은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곳입니다. 이곳은 토쿠가와 이에야스의 손자이자 제3대 쇼군 토쿠가와 이에미츠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광 토쇼구 완성 이후 이에미츠는 자신의 무덤도 일광에 두고자 하는 바람을 표현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하여 이에미츠가 세상을 떠난 1653년에 그의 의지를 따라 이곳에 무덤이 건립되었습니다. 대유인에는 총 5개의 문이 위치해 있습니다. 처음으로 니오우문을 만날 수 있는데 이 문의 오른쪽에는 아교, 왼쪽에는 온교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다음은 니텐문입니다. 많은 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니오우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 문에는 양쪽에 니텐이라 불리는 수호신의 상이 있습니다. 니텐문이란 이름은 이 두 신의 이름에서 가져왔습니다. 이들 조각상은 절을 적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있습니다. 세 번째 문의 이름은 야샤문입니다. 이 이름은 문에 있는 야사, 수호신에서 따왔습니다. 불교 교리에 따르면 야샤는 수호와 보호의 역할을 하는 신으로 묘사되며 절이나 묘소를 악한 힘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대유원의 야샤문은 섬세한 조각과 화려한 장식으로 유명한데 특히 일광만의 독특한 조각 기법과 색채가 눈에 띕니다. 이 문의 건축 스타일은 당나라풍과 일광 스타일이 독특하게 어우러져 있으며 주홍색과 금색을 주요 톤으로 한 아름다운 색상과 세밀한 조각은 일광의 전통 건축미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문은 동서남북의 4방향에 수호신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바츠마라, 켄다라, 비다라, 우마로쿄라는 신들의 상을 각각 봉안해 두었습니다. 네 번째 문은 당문입니다. 이 문은 목조로 만든 2층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눈에 띄는 주홍색 외관이 특징입니다. 조각과 장식은 굉장히 화려하게 되어 있고 특히 섬세한 일광 조각의 기법이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당문이라는 이름은 고대 중국의 당나라 건축 스타일을 기반으로 하여 붙여졌습니다. 일광의 건축 문화는 일본만의 독특한 요소와 다른 나라의 기술 및 디자인이 뛰어난 방식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당문을 통과하면 대전, 아이노마, 본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촬영을 할 수 없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건물 옆을 지나며 다음 문을 향했습니다. 이 건물은 검정색과 주홍색을 주요 톤으로 사용하며 그 위에는 금 장식과 섬세한 채색이 더해져 있습니다. 특히 본전은 다른 건물들과 비교해 한층 더 웅장한 분위기를 뽐내고 토쿠가와 이에미츠의 위엄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큰 기와 지붕 아래에는 주홍색과 금색 장식이 눈에 띄며 일광 조각의 정교함이 두드러집니다. 기둥과 석가래에 능숙하게 적용된 조각과 채색은 어떤 각도에서 보아도 그 예술적 가치와 높은 기술력에 감탄하게 만듭니다. 5번째 문은 코우카몬이라 불리며 도쿠가와 이에미츠의 묘소로 향하는 입구입니다.
이 문의 건축 스타일은 중국 명나라의 용궁을 모방한 것으로 용궁문이라고도 합니다. 이 문을 지나면 도쿠가와 이에미치의 무덤이 위치해 있지만 현재는 일반인들에게는 개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야샤문 바로 앞쪽에는 보루와 종루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두 건물은 일본의 전통적인 절과 신사의 풍경에서 필수적인 구조물로 간주됩니다. 보루는 큰 북을 수납하는 건물이며 시간의 흐름을 알리거나 의식이 시작될 때를 알리기 위해 주기적으로 북을 쳤습니다. 그에 반해 종루는 큰 종을 보관하며 시간 알림, 의식의 시작뿐만 아니라 특별한 날이나 순간에 신도나 방문객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종을 울렸습니다. 대유인에 있는 5개의 문 중 미오문과 코우카문은 동조궁 방향을 향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배치는 참배객들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영혼과 신과의 연결을 느낄 수 있게 하고 마음을 평온하게 해서 참배를 이어가도록 설계된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현실화시킨 것이 바로 이 문들의 위치입니다. 일광 동조궁 내의 건물과 그 배치에는 단순한 건축적 요소 이상으로 신앙과 존경, 그리고 참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가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룡광원은 도쿠가와 이에미츠의 중신, 카지 사다요시가 거주하던 장소였습니다. 이에미츠보다 8세 어린 사다요시는 이에미츠의 깊은 믿음과 신뢰를 받았던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에미츠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사다요시는 경내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며 매일 이에미츠의 영혼을 위해 밥상을 차렸습니다. 이 헌신적인 의식은 47년 동안 변함없이 계속되었고 사다요시는 87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현재 룡광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광을 보지 않았다면 걸작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는 표현이 시사하는 것처럼 대유원의 외관은 일본의 전통 건축의 미와 정교함을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독특한 색감과 장식은 다른 절이나 신사와는 차별화된 특별한 매력을 지니며 방문자들을 감탄하게 만듭니다. 점심이 되어 근처에 있는 메이지노야가다 레스토랑에서 서양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건물 외관과 정원이 너무나 아름다웠고 넓은 자연에 둘러싸인 환경은 정말 멋졌습니다. 레스토랑은 상당히 붐비고 있어 잠시 대기한 후 주문했습니다. 햄버거와 오믈렛 라이스를 주문했는데 두 가지 모두 너무 맛있었습니다. 우리는 현재 후타라산 신사를 방문 중입니다. 이 신사는 헤이안 시대 초기부터 시작되어 약 12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며 그 오랜 시간 동안 신앙의 중심지로 여겨져 왔습니다. 특히 산악 신앙의 중심지로서 본당과 예빈 등은 중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연중 다양한 행사와 제사가 개최되는 가운데 봄과 가을의 큰 제사 때는 특별히 많은 순례객으로 붐비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사 주변에는 멋진 자연 풍경이 펼쳐져 있어 계절마다 다양한 경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을에는 아름다운 단풍으로 인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게 됩니다. 후타라산 신사는 인연을 맺어주는 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인연의 신목으로 이곳에는 소나무의 느릅나무가 서로 기대어 자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사랑한다면 함께해요. 사랑해서 함께 되었다. 라는 전설이 전해져 왔습니다. 신사 내에는 인연을 상징하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좋은 인연의 토끼, 부자 소나무, 그리고 부부 소나무 등이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또한 신사 안에는 수많은 술통이 제물로 받침되어 있습니다. 신사 근처에 베츠구다키오 신사에 위치한 천국사에서 나오는 맑은 물을 술 제조업체들이 원료로 사용하게 된 덕분에
그들의 감사의 마음으로 술을 바친 것입니다. 화엄의 폭포는 도치기현 니코시의 니코 국립공원에 위치하며 일본의 3대 폭포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폭포의 주변에는 여러 전망대가 마련되어 있어 그 웅장한 아름다움을 다양한 각도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통해 약 100m 아래로 내려가 폭포를 감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나선 즉시 길게 뻗은 지하 터널을 따라가다 보면 전망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전망대에서는 폭포의 멋진 풍경을 일목요연하게 감상할 수 있고 그 광경은 압도적이었습니다. 화엄의 폭포는 높이가 약 97m, 폭이 약 13m로 웅장합니다. 그 폭포가 절벽에서 바로 떨어지는 모습은 가슴을 울리며 폭포 아래에서 물보라에 휩싸여 경치를 감상하면 감동에 옷이 젖어 있는 것마저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 폭포에는 여러 전설과 이야기들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각대사라는 고승이 이곳을 수행의 장소로 선택했다는 이야기가 특히 유명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역 앞에 아즈마라는 음식점에서 니코 특산인 유바 요리를 즐겼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메뉴는 사시미 유바, 유바 정식, 그리고 유바 라면이었습니다. 각각의 요리는 섬세한 맛이 돋보였고 모두 탁월했습니다. 니코 여행을 맛있는 음식으로 마무리하며 아주 만족스러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번에 니코의 매력적인 관광지를 함께 탐험한 것에 감사드립니다. 자연의 아름다움, 역사적 건축물의 웅장함, 그리고 전통 음식의 깊은 풍미를 경험하며 얻은 소중한 추억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경험을 마음 깊이 간직하며 앞으로도 새로운 장소와 이야기로 가득한 여행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